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통합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협약 제2차 본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간 사전협의에 의해 사측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위원을 소개하고 교섭 경과 설명, 현안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사간 사전협의에 의해 1차 본교섭에서 변경된 위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측위원 1명 변경되었으면 우측위원 변경은 없습니다. 영업본부장 개인 일정으로 대신 참석한 정종엽 영업계획처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임금교섭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임금교섭을 개시하여 약 2달의 기간 동안 본교섭 이래 실무회의 10회를 진행하였고 공사안건 8건과 노조안건 94건에 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조안건 94건 중 수용 가능 4건, 부분 수용 28건, 수용 불가 56건, 기시행 6건 등이 있었습니다. 공사안건 8건은 축조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축조회의를 진행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금교섭 진행 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측 위원님의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조합은 일단 현안 질의라고는 좀 그렇고 94건 안건 중에서 각 진열별로 필요한 질의 사항을 몇 가지만 본부장님들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영무 본부장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무부장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휴가 제도나 완차 제도인지 반반차 제도가 있는데 저희 옆직원 현장 교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반차나 반반차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체휴식도 반반차로 쓰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영준 실장입니다. 지금 보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근무자만 만차를 허용하고 있고, 보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근무자 같은 경우 그런 발생 시에 그 일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 현장에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이 일개적 근무를 또 원칙하고 있고, 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될 필수적이 있는데, 현재도 컴퓨터가 일단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반차, 반반차를 이렇게 고용한다면 대체 인력이라든가 그때 역 운영이 있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통상 근무자가 그것도 반차만 허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측에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노사 합의 사항도 있고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 노사가 공동으로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휴가는 쉬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고 보통 반차나 반반차는 그 가정애 때문에 병원을 간다든지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요 반반차 풀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만약에 반반차가 안 되면 그러면 이분들은 반반차를 못 쓰게 되면 결국에는 휴직을 또 쓸 수밖에 없는데 반반차 제도가 없음으로써 또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결혼으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반차 충분히 풀어줄 수 있다 생각하고
대체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반차밖에 못 쓰는데 만약에 3시간이 남았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또 사측에서 예산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시간 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 그럼 또 돈으로 주셔야 되고 그 2시간 쪽에서 반반차로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서로가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하철 업무상 사실 뭐 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근무자하고 교대근무자도 그 주간수에는 반차하고 만반차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또 직원들 쓰는 거 보니까 만반차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또 효율적으로 잘 이제 쓰는 직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교대근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2명씩 이렇게 인원도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2명서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반차에서 2시간 빠진다 그러면 그 2시간에 대한 또 누가 보충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일본하고 업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체해야 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대체금 발생 그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잡한 상태에서 그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곤란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결혼일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반차나 반반차 제도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반반차나 반차를 직원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뭐 분석을 해보시고 정말 이게 결혼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365일이 있으면 매일매일 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반차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휴가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쓴다든지 뭐 아주 큰 일이 생기면 지원근무도 있고 뭐 역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뭐 노력할 생각이 없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해주면 일가적 양립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 업무 성격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 하여튼 그런 현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예, 우리 지금 그 안건에 들어가 있는 반차, 도상휴가 관련해서 반반차하고 반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사님 주격자 한번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재영 본부장님. 네, 그렇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승무본부장님께서 현안 사항과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승무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2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올해 2025년 그 신규 채용 진행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이제 12월까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이제 퇴직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2021년 1월부터 승무 휴작에 이제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승무 분야에 그 초과 근무 수당 절감을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충원이 올해도 이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 2024년도에 벌어졌던 그런 우리 승무 조합원들의 그 고통 감내가 내년에도 또다시 지연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뭐 한 달 한 달이 넘어갈 때마다 그게 지금 저는 진짜 체감적으로 현실화된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신규 채용에 대한 우리 승무 분야의 그 내년도 인력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신규 채용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26년도에 우리 승무 분야의 인력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24년도 작년 2분기 저희 중앙노사협력회의 때 좀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신종 차량기지 화재 감지기 오동작권인데요.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700개가 넘는 감지 센서를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시로 지금 오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주간은 뭐 상관이 없지만 야간 근무 같은 경우에 이제 새벽에 휴게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승무원들이 이제 이 오동작권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 사업에 큰 지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금 있었던 그 새벽에 있었던 그 오동작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그 해당 그 기지의 그 승무원 중 한 분이 그 관할 지청에다가 아마 진조까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년간 지나도록 센서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잡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승무부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승무본부장님이,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 화재 발생 감지기 오호 동작권에 대해서는 기술부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지원 실장입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이 이제 지리사항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력과 관련해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시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이제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와 이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제 뭐 혁신 인력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 진척이 좀 더딘 상황인데,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좀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승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뭐 합의사항도 있지만은 1년에 2회 채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2회 채용 자체도 그 인력 자체도 서울시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년만 합의가 된다면 뭐 1년 2회 뭐 채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은 그 전에는 채용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인력 풍부 확정하는 게 더 어려운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제 뽑아도 사실 아까 오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인력 채용은 좀 불가능한 상태고, 가능한 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인력을 확정 짓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부부장입니다. 두 번째 네, 채용 규모 결정은 지금 경영지원 실장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한 그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만, 공사 내에서 승무본부 대체근무 수당 관리 목표 범위를 24년도에 해왔던 방식에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제 인력운영 효율화를 지금 1단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유보율에 대한 예비율 부족이라든지 또 퇴직자 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가뜩이나 정상적인 충원이 되더라도 실무 수습이라든지 단독 관료까지 공백이 있는 것까지를 따진다면 공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모든 본부가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 별도 정원에 대한 할애 또는 채용 규모가 확정됐을 때 대체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승무본부에 대해서 채용 규모를 조금 더 할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체 근무 수당의 목표 관리 금액이 임금 인상 요인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기술부장입니다. 두 번째 거는 잠깐만요.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무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시행이 됐던 승무 분야의 추가 근무 수당 절감을 위한 인력 효율화 방안 시즌2가 26년도에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거 잔인한 거예요. 퇴직 1년만큼도 충원 안 해주는데. 자, 인력 효율화 방안이 왜 생겼습니까? 23년도에 우리 온전한 임금 상승을 위해서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노사 대표자가 합의를 했어요. 승무가 저쪽으로 동의는 안 했지만. 그래서 24년도에 우리 그렇게 승무조합들 희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조합 간부들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오래 살 거예요, 저도. 됐을까요? 근데 올해 퇴직 인력만큼도 지금 충원 안 해주면 26년도에 인력 효율화 방안 시행 안 하고 온전한 임금 인상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년에 우리 또 욕먹어야 돼요. 내년에 신규 채용이 상반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6월 전에 단독 이거 풀리지도 못하고요. 초과근무수당 절감도 못해요. 어차피 욕먹게 돼 있어요. 특단의 재택이 없으면. 저는 우리 사측 승무본부장님 하신 말씀대로 승무 분야만 별도로 예외를 주고 인력 채용을 해주세요. 노사 대표장을 합의를 했듯이 인력 채용도 서울시에 가서 우리 승무만이라도 별도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측 위원님들. 저 진짜 내년에 이 온전한 임금 인상을 위해서 또다시 승무원들에게 우리 조직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그러면요. 저는 24년도 때하고 똑같이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저 이 부분 진짜 노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실 서울시를 설득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여튼 신규 인력 채용 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화재 그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네, 대법원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 차량기지가 지금 비하지 경보가 또 금년도에 31건이 발생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원인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전 차량기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검수동 쪽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아파트가 위에 있고 밑에 구조가 있다 보니까 차가 야간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먼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하지 경보가 먼지 때문에 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화재 그 감지 센서가 비축적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먼지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농도가 되면 바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적형으로 좀 바꾸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은 뭐냐면 첫 번째 축적형으로 좀 바꾼 걸 좀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정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비들이 가서 화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중지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경비원들이 순회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점에 이제 이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 화재 수신반을 정문은 경비가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하나 추가로 좀 설치해서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화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부분이 일단 그 정문에 경비를 한 분을 더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화재 감지기가 존재를 하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일단 확인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방법상 건물이 지금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화재 센서 하나만 발생해도 전체 건물에서 사이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건물별로 분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법상 하나로 묶어서 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더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센서가 너무 많으니 2,14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만 발생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제가 저기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저기 직원 한 분이 그 해당 남부지청에서 진정까지 넣었어요. 진짜 20분 동안 새벽에 1시 반에 그냥 20분 동안 그게 울려가지고 전체가 직원들이 그냥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이 2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축조명으로 바꿔서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겠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화재 수준이 나가지 않겠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잠시만요. 그 화재 동작 오작동과 관련해서 오작동이 계속되다가 진짜 불났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어떻게 하실 건데? 오작동이 아니에요. 그럼 센서가 정확히 작동하는 겁니다. 먼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 발생인데 먼지가 발생됐다고 작동하면 그게 화재 발생이 아니라 화재- 먼지 발생이죠. 화재 감지기는 먼지하고 그 연기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신속하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적 경력 그걸로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가 여러모로 좀 편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재 감지기 동작 그 범위를 갖다가 검수동하고 토목동하고 여기 동관하고 이렇게 분리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화재 수신관은 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소방법상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 관리하는 직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 다 같이 방송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리해서 해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라도 작동하면 이제 발생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얘기를 했고요. 동의를 하고요. 그 첫 번째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술본부장님 질의 좀 해주시죠. 네, 기술본부는 여기 사측위원님을 모시겠지만 뒤에는 티켓팅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이요 8월달에 중장기 계획안으로 사측에서 2023년에 12월에 토목 4명, 건축 4명 감조정을 했어요. 그 조건이 자회사 위반이었어요. 2023년에 신규작 신용을 못했어요. 건축동은 2024년도 마찬가지. 이권으로. 근데 업무가 줄어드는 똑같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는 2023년에 정원을 감축해놓고 그때는 누수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벌써 2025년 10월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사실은 고발을 하려다가 이제 김현 본부장, 사측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좀 빠른 것 같지는 않아서 업무를 빨리 이제 이행지를 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본사 출자팀에서 아마 12월 말이면은 예산 정리하지 않나요? 자회사? 그리고 12월에 이사를 통과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월 말이면은 이제 한 달 반밖에 4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40일치. 이거 정리를 해줘야죠. 사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감조정 다 해놓고 그 업무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건축 통만 일이 아니고 전자도 포함돼요. 네? 그럼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총괄적인 사람은 일단 기획본부장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건축 그 기술본부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자회사 간에도 또 업무 협의를 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안이 좀 길게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논의된 부분은 이제 기술본부하고 또 기획본부하고도 같이 논의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직접 시행보다는 외주 용역을 통해서 수행한다. 이 정도 큰 틀에서
일단 원칙을 좀 만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실제 이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관련해서는 그 이제 적정 과업 범위를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필요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인력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보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좀 적정 과업 범위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논의해 주시면 기획본부에서는 필요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중입니다. 네, 그 제가 하나 저 기획본부장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에도 이제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8명으로 해서 건축만 외주 나갔잖아요. 7억 얼마로. 토목은 안 나가 있고 직원이랑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누수 다 하는데 기획에서 정확히 그거 한 거예요. 뭐냐면은 본인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임금이 더 나가야 외주와 8명인데 누수한 7가면 7억에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획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감조정을 더해라 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보면 왜 그러면 항상 2013년에도 8명으로 다 처리할 때 해놓고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아 이번에 해서 단가 계약해서 이 업무를 2023년 그 내용처럼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감조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에 대한 감조죠. 정원에 대한 부분은 그 23년에 이제 그 8명 감조적으로 이제 그 정리 조정이 돼 있는데 실제 그 8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 분량까지 그때 상세하게 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앞으로 과업을 설계하면서도 실제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말은 그럼 서울시에다 허위 보고 한 거네요. 경영혁신안 8명으로 다 뭐 이렇게 뭐 했다 다 혁신안 보고한 게 다 허위 보고네요. 8명으로 다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보고했잖아요. 그 업무가 무슨 업무가 바뀌었나요? 2023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일하는 거는. 그 결국은 서울시에서 허위 보고한 거네요. 다.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술범입니다. 이게 이제 8명 그 조금 줄인 거는 당시에 노사가 합의해서 다 정리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자회사가 지금 업무 범위라든가 이게 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임시조치 부분에 대해서 8명 빼고 넘기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에서 자회사가 좀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기술본부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어느 범위까지 넘길 거냐. 아니, 저는 정원에 관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다고 판단하면은 정원이 문제잖아요. 틀림없이 또 감조정 얘기가 또 나온다고 100% 저는 인정하는 아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8명 뺀 업무만 자회사로 넘긴다면 저건 좀 제가 알기로는 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 문제 인식이나 경위 이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측 기획본부, 기술본부가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지금 찾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축 기술본부에서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건은요 사장님 의지예요. 의지가 반영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는 조속하게 해결하라고 이미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지금 기획본부하고 기술본부에서 지금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자, 아까 기술본부장님 말씀 중에 자회사하고 협의 중이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간단하네요. 자회사로 입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죠. 예, 당초 합의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조속히 시행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조합에서 이렇게 피켓이 안 하고 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지혜에서 그때 8명 업무 외에 추가로 더 요구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 네, 그건 좀 협의 좀 해보시고 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정도로 하시죠, 기술공장님. 이 부분은 다른 질문 또 계십니까? 네, 또 있는데요. 저희 조합에서 세대 조합에서 인사제도 TF를 해요. 그래서 저도 기술 현안 때문에 항상 참관을 하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3차 때 상급 중급 대상자를 빨리 발표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포함해서 인사제도 위원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건 상관없다 했는데 빨리 하니까 제가 항의 전화를 더 많이 받았어요. 빨리. 전에도 교섭 때도 얘기했지만 금평제도 이 문제로 했는데 얘기 나오는데 사업소 금평 문제랑 다 연관돼 있어요. 이게. 아니 시험 대상자가 조에서 2명씩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본부가 있어요? 관제가 그래요. 이관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소에서 감독 수행하면서 해도 시험 대상자가 안 돼요. 금평이 1.59. 네? 깊이 부서라고. 일관자, 이관자가 뭐가 틀리냐면 일관자 팀이 하나고 이관자 팀이 5개예요. 한 조에 시험 대상자가 2명씩 나오는 거예요.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빨리 전화 받은 거예요, 항의를. 전에도 계속 교섭 때 관계는 깊이 부서 아니라고 고충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대상자로 나오는데 누가 고충을 합니까? 옛날 공사 통합하기 전에 전력관리도 기술본부 산하였어요. 그래서 순환보직이 잘 됐거든요. 근데 안전부부 산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사업소 금평 문제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관리소에서 그렇게 관리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다 끌어올렸는데 거기서 금평은 다 양받고 있다고요. 그 안에서. 또 관제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사업소 사단 결과에 있는 기술 직원들 금평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인사제도 TF에서 얘기를 해도 교섭 때도 얘기해도 항상 얘기하는 거는 타 사업소, 타 직렬, 형평성의 문제. 그럼 그 형평성이 맞냐고요 지금. 한 조에서 시험 대상자가 2명씩 나오는데 사제도 특히 금평 승진 관련해서는 100이면 100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기술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미 이제 서칭수도 알고 있는 건데 그 금평 수 인원이나 이거는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또 있습니까?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는 말이 별로 없는데 승진 포인트에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인사제도 TF에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보면 현 직종에서 퇴직하면 진열에서 승무나 차량이나 기술에서 퇴직하면 그 직종에서 승진 포인트 부여받죠. 원래는 그랬어요. 통합 전에는. 거기서 기술에서 빠지면 기술에 진급을 해요. 이게 승진 포인트 어찌 된 줄 알아요? 점수대로 가는 거예요. 기술 퇴직자, 차량 퇴직자, 승무 퇴직자가 나와도 포인트로 가면은 사무가 다 먹어요. 이거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답변은 어찌 하냐면은 그 불합리하대. 뭐가 불합리해요? 기술에서 퇴직자가 나왔는데 왜 사무에 진급을 합니까? 승진 포인트로. 네? 그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자료 받아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나머지 3개 직렬은 바보입니까? 모자라서 다 채우고 그 직렬에서 채우고 잉여가 남으면은 포인트 점수를 받으세요. 근데 처음부터 점수제로 하면은 승진 포인트 점수가 영무는 따기 편하잖아요. 집단 근무하잖아요, 나머지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바꿔달라고 이번에 이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간사님
말씀 좀 답변 좀 드려보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진은 직종별 승진입니다. 아니죠. 나와 계시죠? 인사처장님. 처장님. 김인규 실장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 TF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지는 인사제도 TF 종료했어요. 정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조합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저도 그게 직종별 포인트 승진이 직종별 퇴직인원 대비 아니면 상위 티오 대비 간소라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직종별로 하는 뒤에 거예요. 계신 인사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그 승진을 직종별로 하는 그 원칙을 하는 건 맞고요. 그 승진 포인트는 저희 지금 그 관리하는 4급 이하가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은 약간의 그 이해가 됩니다. 검토해서 다시 네. 자리를 만들어 보고 정원 통합관리 인정합니다. 저희도 동의하는 거. 그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4급 이하는. 근데 타 직종의 그 상위 티오 자리를 다른 직종에 가져가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위 직상급 그 직급의 직종별 정원 그 범위 내에서 그 부족 인력은 직종별로 승진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으로 원칙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화근에 뭐 점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 서너 명 근무하는 역사나 팀이나 이런 데보다 집단 근무를 다 하잖아요. 일단 뭐 저희 인사부서에서 뭐 현황을 살펴본다니까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 승진이 인사에 대한 것은 우리 요 협상 자리에 현황으로 이렇게 질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요 정도에서 일단 기수본부장님은 발언을 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저 지금 위원님들 나름 진짜야 말하실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실무가 한 사이로 돌았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집중 실무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논하고 인사처장님께서는 그때까지 그 자료를 좀 수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원칙이 맞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수본부장님 이쯤 하시고 차량본부장님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본부장입니다. 원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측 대표인사님 말씀을 듣고 했던 거랑 지금 아무 말씀 안 하고 하는 거랑 좀 어색해서 처음에 우리 양측 대표인사님들 말씀 좀 한번 듣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단역 안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직영 식당 조식, 중식, 석식, 미운영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10월달 현재 제가 지금 직영 17개 식당을 지금 미운영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총 647식을 중식을 그 3개 석식을 미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덕기지가 2달 동안 석식을 안 주고 운영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지금 극에 달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석기지도 뭐 187일인가 180일을 배식을 안 해가지고서 직원들의 고충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대책이 뭔지 지금 같이 급여복지처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뭐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뭐 저희 직원들이야 뭐 알아서들 이렇게 뭐 휴가를 쓰든 이렇게 알아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뭐 자기네한테 주어진 권리다 그래가지고서 뭐 병가 장기 휴직을 무단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 때문에 배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 유지 보수 때문에 식당 미운영은 직원들이 이해를 하죠. 하지만 직원들이 빠져서 밥을 못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매번 교섭 때마다도 우리 교섭위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의식주, 복고 입고 씻는 것만큼은 이거 기본 아닙니까? 제가 항상 교섭석상에서도 말하는 거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얼마 전에 본부에서
한계기지에 이제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식당 운영권 관련해서는 조사 현명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식당이 26곳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영이 17곳, 위탁이 9곳인데 실제 위탁으로 운영되는 데는 지금 식사 미분은 거의 없습니다. 직영인데요. 직영 중에서도 지금 보면 잠실, 승무, 고덕 쪽인데 이게 지금 문제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조리원 정원이 90명이 왔습니까? 현원이 116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채용도 불가한 시점이고 있는 분들은 또 병가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사측 의견은 일단 장기적으로는 대체를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식당을 정상화를 하려면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단기 파출 직원 같은 경우는 아예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뭐 시에 질의도 하고 또 지침도 좀 광의로 조금 해석을 하고 해서 단기 파출 직원은 일시적으로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쓰게 되면 지금 현재 고덕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고덕의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조리원들께서도 지금 보면 그 해결 방안에 이렇게 또 선뜻 동의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사 문제 이거는 어쨌거나 뭐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사측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저기 11개 기지 설명했던 결과들이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당 기지 내에 식사가 좀 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량 기지에는 차량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승무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안을 좀 찾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과연 지금 현 시태로 직영으로만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현재 직원들 의견하고 또 차량 사업체 지부가 있잖아요. 노동자 의견들 다 들어서 나름 차량 공급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식사 전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빠른 시일에 대안을 좀 마련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인데요. 지금 올해 청정기지가 5분이 퇴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진적으로 이사를 가고 그거 청정기지권은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죠. 지금 창동기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년 퇴직될 거예요. 내년에 지금 예정은 진적기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창동기지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진적으로 가실 의향이 일부는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식당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진적은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진행 과정에서 노사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큰 방향은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아까 우리 차량부 부장님한테도 그 의견이 지금 11개 기지 대충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공사들하고 현행 유지, 외주화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단계적 외주화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지축기지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2달간 시설 유지 보수 때문에 식당을 운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당 44,000원 하루 먹을 때 1,000원씩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직원들이 이해하겠죠. 시설물이 오래돼서 낡아서 2달간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도 오늘도 지금 고덕기지 문자 왔는데 또 석식을 또 병가자 또 있다고 해서 또 못한다고 또 날라왔습니다. 이게
한 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이 친구들도 자기네들끼리 뭐 하면서 그렇게 휴가 제지 뭐다 써버리니까 이거는 한번 더 이상은 직원들이 이거는 참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앞으로도 청정 기지를 필두로 해서 단계적 외주화를 좀 강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후생 집정 처음에 정규직 들어올 적에 저희 쪽으로 이제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 무기직으로 그대로 정년을 보장해서 주시라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그 실무가 고대학교 관련해서 실무가 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경과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통합노조에서 총 94건의 안건을 올렸는데 수용 가능이 4건입니다. 90건이 거의 뭐 부분 수용 같은 경우는 저희 조합 말고 탄호조합하고도 연관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수용 불가가 56건입니다. 뭐 올해야 뭐 임금 협약이니까 부대 약정과 관련해서는 이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임금 협약과 단체 협약을 좀 조합도 좀 전향적으로 나설 테니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협약 때문에 임금만 하는 걸로 그건 차기에 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기시행하는 게가 총 6건인데 기시행 관련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협력회의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각 본부에서 진행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94건 중에서 수용 가능 4건, 부분 수용 28건, 수용 불가 56건. 교섭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실무 때 이렇게 답을 하시고 임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용 불가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22년부터 진행되어 온 혁신안 조합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관련해서 26년 내년에 종료합니다. 그렇죠? 종료 날짜가 연도가 내년입니다. 지금까지 뭐 조합이 사측에서 안건으로 한 번 올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일방 추진한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한 또 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혁신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좀 정립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떤가 하는 걸로 별도로 지금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좀 노력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혁신안에 대해서 추진을 홀딩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규 사원을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입니다. 신규 사원. 공백기간 생기죠. 12월 31일자로 나가면 1월부터 신규 사원 들어올까지 4월까지 그럼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이건 현장에 있는 직원들 고스란히 노동 강도가 증가됩니다. 또 초과 근무 수당도 발생되죠. 임금 잠식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입니다. 올해 넘어가면 3년입니다. 개월수로 따지고 시간으로 따지면 1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답답합니다. 더불어 이번 안건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저희 통합노동조합 강령에 보면은 노사 상생을 위한 새로운 노사 문화를 위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근로시간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이면 3차 신문입니다. 여기 신문회 때 혹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사측 법률 대리인이 관계도 없는 내용을 자꾸 들이댑니다.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 쓰기도 귀찮고 이제 진호위 중노위 끝났으면 새로운 노사관계 또 지난날의 과오를 좀 적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조합도 협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좀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불신으로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교섭도 교섭이지만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성명서 하나 냈다고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회사 생활하고 15년 조합 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성명서 냈다고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조합을 상대로. 대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찔린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시간을 충분히 제가 드렸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만한 행동을 취할 겁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얘기한 직종별로 얘기한 것, 또한 제가 얘기한 것, 근로시간 면제하고 뭐 혁신안, 신규 채용 관련해서 업무 공개, 임금 장식 등등 차기 회의 때까지 좀 성실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구심대권도 더불어서 같이 좀 성실한 답변을 차기 회의 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출위원들의 지시사항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 이행이 안 돼요. 왜 합의를 했을까? 무슨 마음을 먹고 합의를 했을까? 뒤에 이렇게 건축 구멍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그때 그 과업량 정해서 인원 감소등하고 건물 이관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형평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오늘 그 부분은 처음 알았네요. 인사제도에서 뭐 사급이와 통합관리하는데 뭐 승진 부분에서 뭐 다른 직종에서 퇴직을 했는데 통합관리라는 이유로 다른 직종 사람이 승진을 한다. 이 형평성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다 보면 참 뭔가 오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승무나 이런 쪽에서 대체 근무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을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만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로서 뭐 신정 차량 기지 화재 감지기 오족당 문제야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것들은 정말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다. 뭐 영무에서 얘기한 반차 만반차 같은 경우에도 인형 차라리 하루 휴가를 쓰면 한 사람이 하루 결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어떻게 보면 반차나 반반차를 통해서 결혼을 막으면서 서로 간에 오히려 업무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문제점이죠. 뭐 갑자기 뭐 시간이라든가 뭐 대체근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럼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각각의 대답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듣고 모아놓으면은 정말 좀 말이 좀 안 돼요. 각 4개 직무 본부뿐만이 아니라 노사현실조차도 서로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냥 이쪽이 이해가 되면 반대쪽이 이해가 안 되는 좀 이상한 구조 같습니다. 이게 참 올해도 다 가고 임금회답도 마무리하면서 뭔가 좀 정말로 이렇게 나라고 새로 시작하듯이 뭔가 좀 새로운 그러한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뭐 정부 자체도 지금
국정제도 바뀌면서 혁신안에 대한 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스스로 지금 폐기 의지를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인사 인력 채용도 못 하고 있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식당 관련돼서도 우리는 맡은 바 일을 서로 하거든요. 식당 직원들은 직원들 밥 주는 게 맡은 바 일인데 맡은 바 일을 안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서슬퍼렇게 다니는 감사실에서도 뭔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당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노동조합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서로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고 또 서로가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합에서 요구한 안건이라든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에 대해서 차기 회의 때까지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이 보정한 단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임금협약 제2차 본결서에서는 교섭 진행 경과 확인과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섭 일정은 간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임금협약 제2차 본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